어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장난이시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요. 너가 나에게 했던 그 기분을 이제 알겠니? 2시간 동안 밖에서 비 맞으며 서 있던 그 기분을 말이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울지 마. 운다고 내 마음에 상처가 없어질 것 같아. 너가 나한테 했던 그 모든 것들 기억은 하니?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문만 열어주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천천히 생각해봐라. 천천히 생각해봐라. 너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야. 어머니, 제발. 제발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이은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하고 때로는 후회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필요했던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 정민이 며느리 지연이와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다정한 시어머니였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들 내외 아침 식사 준비하고 집안일도 도맡아서 하고 며느리랑도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아, 아침 되었다. 정민이도 빨리 일어나렴. 네, 어머니. 지연아, 어머니가 또 맛있는 거 해주셨네. 감사해요, 어머니. 그때만 해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건 바로 그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들 방에 겨울옷을 정리해서 넣어주려고 큰 박스를 옮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어? 박스가 떨어지면서 저도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며느리 차 사이드 미러에 박스 모서리가 스쳤어요. 어머, 어떡하지? 사이드 미러에 작은 흠집이 생겼더라고요. 정말 조그마한 흠집이었어요. 하지만 흠집은 흠집이잖아요. 며느리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사과했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오늘 짐 옮기다가 실수로 네 차에 흠집을 냈어. 정말 미안하다. 네. 흠집이요? 어디에요? 사이드 미러에 정말 작은 흠집인데. 며느리가 차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미안해. 정말 실수였어. 내가 다 배상할게. 배상이요? 어머니는 이게 흔한 국산차인 줄 아세요? 그때부터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이거 독일 수입차예요. 사이드미러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얼마나 드는데? 부품값만 200만 원이에요. 거기다 공인비, 도색비까지 하면 300만 원은 좋게 나올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사이드 미러가 그렇게 비싼 줄은. 그럼 내가 다 물어줄게. 보험 처리를 하든지. 보험 처리요? 그럼 등급 올라가는 거 어떡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보험료 올라가는 것도 다 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어머니는 정말 조심성이라는 게 없으시네요. 이런 비싼 차 근처 지나갈 때는 더 조심하셔야죠. 며느리 말투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시간도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부품 주문하고 입고될 때까지 최소 2주는 걸려요. 그동안 차 없이 어떻게 다니라고 하세요? 그럼 내 차를 네가 쓰면 되잖니. 어머니 차요? 10년 넘은 그 차를요? 회사에 그런 차 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며느리는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내 차에 흠집 내셨어. 수리비만 300만 원이래. 어머니, 그러셨어요? 응, 미안해. 실수였어. 내가 다 배상할게. 어머니, 괜찮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지연아, 너무 그러지 마.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투덜거렸어요. 며칠 동안 제게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어머니,
머리도 아프고 몸살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병원 가봐야지. 네. 그런데 해열제부터 좀 사다 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아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관계를 좀 회복해 보려고 생각했어요. 차 사건 이후로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가워졌거든요. 그래. 내가 다녀올게. 해열제 말고 다른 감기약도 같이 사올까? 네, 감사해요. 밖에 나가보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말 쏟아붓는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만큼 심한 비였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약국까지 걸어서 20분 거리였는데 비 때문에 더 오래 걸렸어요. 감기약이랑 해열제 주세요. 몸살에도 좋은 걸로요. 네, 이거 드세요. 하루 3번 드시면 됩니다. 약국에서 나오니 비가 더 세게 내리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완전히 흠뻑 젖었어요. 후, 빨리 들어가서 따뜻한 차라도 마셔야겠다. 그런데 집 현관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틀렸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다시 눌러봤어요. 분명히 맞는 번호인데 또 틀렸다는 소리가 났어요. 혹시 제가 잘못 눌렀나 싶어서 천천히 다시 눌러봤어요. 어떻게 된 거지?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비는 계속 쏟아지고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인터폰을 눌러봤어요. 지연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지연아,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 문 좀 열어줘. 여전히 조용했어요. 혹시 약 먹고 잠든 건가 싶어서 더 크게 소리쳤어요. 지연아, 나 어머니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저는 처마 밑에서 떨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옷은 완전히 젖어서 몸에 달라붙고 신발 안까지 물이 들어찬 상태였어요. 지연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목소리도 거의 안 나올 정도였어요. 감기라도 걸릴 것 같았고요. 2시간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며느리가 멀쩡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감기에 걸렸다던 며느리가 화장까지 깔끔하게 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비밀번호가 안 맞아서 2시간 동안 여기 서 있었어. 어머니, 죄송해요. 샤워하고 잠들어서 못 들었어요. 샤워를? 잠들어서? 네. 감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너무 지쳐서 뭐라고 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그래. 아플 때 잠드는 거야 당연하지. 괜찮아. 그런데 며칠 후에 제가 몸살에 걸렸어요. 그날 비 맞은 탓인지 열도 나고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맞아.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친구 얘기를 하나 보다 했는데 계속 들어보니 제 얘기더라고요. 그날 비 엄청 왔잖아. 근데 시어머니가 내 감기약 사러 나갔거든? 뭔가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휘어잡으려고 일부러 문 잠그고 2시간 밖에 세워뒀다니까? 뭐?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듣고 있는 줄 모르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거 보는데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한지. 차 긁어놓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길래 혼 좀 내줘야겠다 싶었어. 어머니가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고? 그럼 사과도 안 하셨어? 아니야, 사과는 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느낌 있잖아. 진짜 미안해한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복수해야지 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형식적이었다고요? 그렇다고 2시간이나 세워뒀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야, 딱 좋았어. 비까지 와서 더 효과적이었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초라하게 서 있던지 속이 다 후련했어. 그래도 어른인데. 미친년, 너 남편 알면 어쩌려고 그래? 남편? 너랑 나만 조용하면 되지 뭐. 그리고 어른이 뭐? 어른은 피해줘도 돼? 나한테 피해줬으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지.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그걸 형식적이라고 생각했다니. 그리고 일부러 문을 잠가서 2시간 동안 비 맞게 했다니. 그래서 비밀번호도 바꾼 거야? 응, 미리 바꿔놨지. 그래야 못 들어오잖아. 계획적으로 한 거야. 와, 너 정말 무섭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면 뭐 어때? 나한테 300만 원 손에 입혔는데 그 정도 혼나는 건 당연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정성껏 며느리를 챙겨줬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차가운 뭔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복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에게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완벽한 계획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요즘 명품 가방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특히 어떤 브랜드 가방을 몇 달째 탐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 가방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래, 예쁘네. 얼마야? 150만 원이에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나중에 용돈 모이면 사줄게라고 말했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며느리를 완전히 방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그 가방 말이야.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서 사줄까? 정말요, 어머니? 며느리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차 수리비도 내가 다 낼 테니까. 이번엔 내가 선물하고 싶어서.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그 가방 갖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완전히 기뻐했어요. 며칠 동안 그 가방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따로 말했어요. 정민아, 이번 토요일 오후 3시에 케이크 하나 사와 줄 수 있겠니? 케이크요?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랑 화해했어. 가방도 사주기로 했고, 그래서 작은 파티라도 할까 해서. 정말요? 다행이네요. 어떤 케이크 사올까요? 딸기 케이크로. 정확히 3시에 와줘. 약속이야. 네, 알겠어요. 아들도 기뻐하더라고요. 저와 며느리가 화해한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제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며느리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오늘 가방 사러 가는 거죠? 그럼 약속했잖아. 2시에 나갈까? 네. 저 준비하고 올게요. 며느리가 방에 들어가서 한참 화장하고 옷 골라 입더라고요. 정말 기대에 찬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준비 다 했어요. 그래. 나도 준비할게. 잠깐만. 저는 가방을 챙기는 척하면서 말했어요. 지갑을 방에 두고 왔네. 먼저 나가서 기다려. 금방 갈게. 네, 알겠어요. 며느리는 신나서 현관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 순간을 기다렸거든요. 저는 재빨리 디지털 도어록 패널로 갔어요. 우리 집 도어락에는 내부 강제 잠금 기능이 있었거든요. 비상시에 외부에서 절대 열 수 없게 하는 기능이에요.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비밀번호를 알아도 밖에서는 절대 열 수 없어요. 어머니, 빨리 오세요. 밖에서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차를 한 잔 우려서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어요. 2시 10분. 아들이 오기까지 50분 남았어요. 5분 후에 인터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왜 안 나오세요? 어디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10분 후. 어머니, 장난이시죠? 빨리 나오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다급해졌어요. 15분 후.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가방 사러 가기로 했잖아요. 아직도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있더라고요. 20분 후.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대답해 주세요.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30분 후. 어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저 정말 걱정돼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40분 후. 어머니, 제발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드디어 울먹이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50분 후.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완전히 울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3시가 되었을 때 아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지연아, 왜 여기 있어? 어머니는? 여보, 어머니가 문을 안 열어줘. 아들이 당황해서 인터폰을 눌렀어요. 어머니, 저예요. 케이크 사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그제야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지연이가 1시간 넘게 밖에 서 있었다고. 아들이 화를 내려고 하는데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민아, 일단 들어와서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며느리는 눈이 빨갛게 부어서 들어왔어요. 완전히 지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지연아, 앉아.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찬찬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민아, 네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지난주에 내가 비 맞으며 2시간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던 거 기억하지? 아, 그거요? 지연이가 샤워하고 잠들어서 못 들었다고. 잠들어서 못 들었다고? 정민아, 그게 다 거짓말이야.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지연아, 조용히 해. 내가 다 들었어. 네가 친구한테 전화로 뭐라고 했는지 말이야.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무슨 얘기세요? 네 아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 우리 시어머니 내가 휘어잡으려고 일부러 문 잠그고 2시간 밖에 세워뒀다니까. 그거 보는데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한지라고. 뭐라고요? 아들 얼굴이 확 변했어요. 지연아, 이게 사실이야? 여보, 그게... 아니야. 뭐가 아니야? 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들었는데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차 긁어놓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길래 혼 좀 내줘야겠다 싶었어라고도 했지. 그리고 비밀번호도 미리 바꿔놨다. 계획적으로 한 거다라고도 했고. 지연아, 아들이 소리쳤어요. 정말이야? 정말 일부러 그런 거야?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모르게... 모르게 계획적으로 했다면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연아, 너는 내가 진심으로 사과했는데도 형식적이다라고 했지. 300만 원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 정도 혼나는 건 당연하다고도 했고. 어머니, 그래, 네 말이 맞아. 손해 입히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래서 오늘 네가 그 대가를 치른 거야. 아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지연아, 정말 그런 거야? 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거야?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차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화가 났다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연아, 이제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말들을 쏟아냈어요. 나는 이 집의 주인이야. 너희가 결혼해서 들어온 집이 아니라 내가 30년 넘게 갖고 온 우리 집이야. 어머니,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내 아들이 좋아해서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나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고 미안할 때는 진심으로 사과도 해. 하지만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수를 계획한다면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건 가족이 아니야. 그냥 남이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고 이기적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야, 지연아. 아들도 옆에서 말했어요. 지연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자기가 너무했어.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선택해.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나를 진짜 시어머니로 인정하고 존중해. 그게 싫으면 어머니, 이만 집에서 나가거라.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안 돼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말로만 하면 뭐해?
너는 이미 한 번 나를 속였잖아.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아들도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으니까 정민아, 너는 조용히 해. 이건 나와 지연이 사이의 문제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연아, 마지막으로 묻겠어. 정말로 달라질 수 있겠어? 나를 진심으로 시어머니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겠어? 네. 어머니, 정말로 달라질게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차 사건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짓을 했어요. 화가 난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대할게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모실게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정말 반성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믿어도 될지 고민했습니다. 좋아. 마지막 기회를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할게요. 첫째, 다시는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 둘째, 내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 말해줘. 뒤에서 복수 계획 세우지 말고. 셋째, 저는 잠깐 멈췄어요. 셋째, 진심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해.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네,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정말 달라졌어요. 처음 몇 주는 제가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또 속는 건 아닌가 해서. 하지만 며느리는 진심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보다 먼저 아침 준비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챙겨주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가보실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차 수리도 제가 돈을 내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거절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제 차인데 어머니가 왜 내세요? 하지만 내가 긁었잖아. 그래도 안 돼요.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집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며느리는 이제 진심으로 저를 챙겨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해줘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다던데. 영화? 너 바쁘지 않아? 어머니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요. 요즘 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아들도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지연이가 많이 변했네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 지연이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 어머니도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제 집에서 제가 주인이라는 걸 당당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들과 만나고 와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 그러는데 제가 정말 많이 변했대요. 어떻게? 전에는 시어머니 험담만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 자랑만 한다고 친구들이 신기하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혼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이제 됐어, 지연아. 과거 일은 잊어버리자. 아니에요.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기억해야 다시는 그러지 않죠? 며느리는 정말 진심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며느리도 제게 의견을 말하고 저도 제 생각을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날 그 복수가 처음엔 제가 너무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며느리는 계속 저를 우습게 봤을 거고 저는 계속 눈치만 보며 살았을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나서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고 저도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무조건 참기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제가 한 방법이 최선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좋아졌으니까요. 지금도 며느리와 저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진짜 엄마와 딸처럼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